식사 후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졸음, 무거운 몸, 멍한 머리. 혹시 당신도 매번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하지만 그 피곤함의 진짜 원인은 위장이 아니라 혈당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분주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재빨리 작동해 이 변화를 잡아주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의 반응이 느려져 순간적으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바로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급상승이 잠시 후 피로감, 졸음, 심한 갈증, 두통으로 이어집니다. 진료실에서 70대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꼭 졸려요. 근데 낮잠 자면 좀 괜찮아요. 혈당을 측정해보니 식사 1시간 후 수치가 180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피로감은 단순한 소화 피로가 아니라 혈당 과부하의 신호였던 거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급히 분비하고 잠시 후 급격히 떨어지며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식후 30분 1시간 사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졸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즉, 식사 후 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몸은 잠깐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혈당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식후 바로 눕는다면 그 순간 혈당은 더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바로 그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의학적으로는 식사 후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140mg/dl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조용한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세포로 포도당을 이동시키지만 인슐린이 늦게 반응하거나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은 급격히 오릅니다. 마치 물이 넘치는 수도꼭지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요. 혈액 속 포도당이 많아지면 포도당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탕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당화 반응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미세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눈, 신장, 뇌혈관, 심장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후 갑자기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당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했다는 신호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식사만 하면 잠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식사 1시간 후 혈당을 재보니 195mg/dl. 하지만 2시간 뒤엔 110으로 급격히 떨어졌죠. 이 롤러코스터 곡선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결국 피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커지고 결국 당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혈당은 정상이라며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후 1-2시간 사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느껴지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음도 없죠. 그러나 당신의 혈관은 매 끼니마다 미세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더 심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 식후 바로 눕기만가 왜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행동이 당신의 혈당 곡선을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식사 후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 조금만 누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로감이 빨리 오니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 윗속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가득합니다. 이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에 압력이 증가하고 음식이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위 배출 속도가 늦어지면 포도당 흡수가 일정하지 못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죠. 특히 식후 30분 10시간 동안은 위와 췌장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그때 몸을 눕히면 인슐린 분비 타이밍이 엇갈리며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눕는 자세는 복부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위와 장으로 가야 할 피가 등과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가스가 차며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며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간에 포도당을 방출하라고 신호를 보내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 올려버립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점심 식사 후 바로 누워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았지만 식후 혈당은 항상 190을 넘었습니다. 습관을 바꿔 식사 후 15분간 앉아서 신문을 읽고 그 후에만 휴식을 취하게 했더니 단 3주 만에 혈당이 4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는 눕기가 아니라 순환하라는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순간 당신의 소화기관은 마비되고 혈당은 고속도로처럼 치솟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식후 혈당 급등이 60세 이후 더 위험한 이유, 즉 노화로 인한 순환 저하와 인슐린 감수성 감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나이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쉬어도 60세 이후에는 혈당이 훨씬 더 쉽게 오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의 대사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포도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안정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면서 포도당의 저장고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며 수치가 쉽게 오릅니다. 둘째,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집니다. 식사 후 소화기관으로 보내야 할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음식이 장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흡수되는 포도당이 일정하지 않아 혈당이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췌장은 여전히 인슐린을 만들지만 세포가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사 후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렇게 계속 췌장을 혹사시키다 보면 결국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고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집니다. 넷째, 소화 후 눕는 습관이 겹치면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합니다. 60세 이후엔 위장 운동도 느려지므로 식사 후 눕는 순간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고 포도당이 늦게 흡수되며 혈당이 늦게 정점에 이릅니다. 젊은 사람은 다시 움직일 때 혈당이 떨어지지만 노년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눕는 건 괜찮겠지 하며 반복하면 결국 매 끼니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밥만 먹으면 졸음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점심 후 혈당은 190. 그러나 단순히 식후 10분만 산책을 시작하자 한 달 뒤 평균 혈당은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식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동의 타이밍만 바꾼 겁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같은 습관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혈당 관리 핵심은 먹은 뒤에 30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식후 낮잠이 실제로 그는 올해 71, 평생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에도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때 하고 단 것도 잘 먹지 않았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심만 먹으면 눈이 감긴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의 공복 혈당은 정상 105이었지만 식후 1시간 혈당이 195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단 걸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높죠? 그의 일상 습관을 물었더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 TV를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습관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10분만 누워도 속이 편하거든요. 그가 말했지만 바로 그 10분이 문제였습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장 운동도 거의 정지됩니다. 이때 음식물 속 포도당은 불규칙하게 흡수되어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피로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집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후 15분 동안만 일어나 계세요. 가볍게 걷거나 설거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는 처음엔 힘들다고 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달 후 그의 식후 혈당은 195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아요. 약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네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식후 바로 눕는 10분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 대가로 혈당과 혈관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 10분의 가벼운 움직임은 약보다 강한 혈당 안정 효과를 줍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이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식후 30분이 혈당을 결정짓는 황금 시간대인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은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도 있고 순식간에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류로 이동합니다. 보통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게 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몸이 가만히 있으면 혈액 속 포도당은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순환합니다. 결국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어야 하고 췌장은 혹사당하죠. 반면 식후 30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해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두 그룹 중 한쪽은 식후 30분간 누워 있었고 다른 쪽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시간 뒤 혈당 차이는 약 35포인트, 움직인 그룹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근육의 포도당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걷기가 약 대신 작동하는 인슐린이 되어줍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식사 후 늘 TV 앞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그녀는 식후 10분간 부엌 정리, 설거지, 간단한 걷기를 시도했습니다. 2달 후 혈당 그래프는 눈에 띄게 완만해졌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움직이니까 오히려 소화가 잘 돼요. 예전엔 몰랐어요. 식후 30분은 인슐린과 포도당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정점에 머물고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혈당은 음식이 아니라 식후 30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후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약보다 부드럽고 운동보다 실천하기 쉽습니다. 식사 후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 누워버리면 그 순간 혈당은 급상승 궤도에 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5분의 움직임만으로 혈당 상승 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루틴은 헬스장이 아니라 거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복식호흡 1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뒤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복식호흡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를 막아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 1분만 해도 가슴이 편해지고 졸음이 줄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식호흡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신경 안정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천천히 걷기 3분. 식탁 주변을 돌거나 복도를 오가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속도는 천천히,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이 3분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시간이 아니라 혈당이 정점을 찍기 전 포도당을 소모시키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의자나 벽을 잡고 다리 뒤 스트레칭 1분,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을 살짝 당겨주면 하체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작은 자극이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완화시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점심 후 반드시 낮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이 5분 루틴을 시작한 뒤 낮잠 없이도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당 그래프를 보니 식후 1시간 후 수치가 180에서 13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대신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식후 10분 이내 단 5분만이라도 몸을 일으켜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움직이라는 신호에 곧바로 반응하며 혈당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식후 습관이 달라질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요소, 식사의 균형과 순서가 혈당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식단이라도 순서를 바꾸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 시작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이 들어오면 인슐린 반응이 완만하게 유도되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흡수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40% 낮아집니다. 반대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까지 겹치면 포도당은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즉, 순서와 자세의 조합이 혈당 관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충분해야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조절자입니다.
매끼니에 삶은 달걀, 두부, 생선, 콩류 중 하나는 꼭 포함시키세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단백질을 늘리는 편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는 저는 밥양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그대로예요.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반찬이 거의 없고 밥만 급히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추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단 3주 후 식후 혈당이 5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녀는 놀라워했죠. 음식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섭취의 순서와 리듬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혈당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을 위해 마시는 식후 커피의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언제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습관이죠.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그 한 잔이 혈당 곡선을 바꾸기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카페인에는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이 아드레날린은 간에 포도당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식후 혈당이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낮은 60세 이상에게는 이 영향이 2배로 크게 작용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식사 후 졸릴까봐 늘 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식후 혈당은 항상 180 이상이었지만 커피를 식후 1시간 뒤로 늦추자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커피, 같은 양이었지만 타이밍이 달랐을 뿐이죠. 또한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당분 자체가 혈당을 높입니다. 한 잔의 믹스커피에는 약 10배일릭의 단기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밥 한 숟가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커피는 음료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시지만 실제로는 작은 디저트를 하나 먹는 셈이 됩니다. 물론 블랙커피 자체는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식후 1~2시간 뒤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항산화 효과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마시는 시점입니다. 식후 30분 이내에는 커피보다 물이나 허브티가 훨씬 좋습니다. 몸이 포도당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천천히 커피를 즐기세요. 그럼 커피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혈당을 돕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바꾸기 어렵지만 순서를 바꾸는 건 단 한 번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내일 점심 커피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당 리듬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저녁 시간대의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후 2~3시간 뒤에 혈당을 진정시키는 저녁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로서 보면 저녁 식사 후 3시간이 진짜 고비입니다. 이 시간대에 몸은 하루의 피로로 긴장되어 있고 소화는 느려졌으며 인슐린 반응도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 날 아침 혈당까지 결정합니다. 먼저 식후 2시간 후에 미온수 한 컵입니다. 저녁은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단이라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위의 긴장을 풀고 간의 대사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를 수축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하므로 피하세요.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특히 다리 뒤쪽 근육과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혈류가 개선되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하체 순환을 도와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식사 후 늘 누워서 드라마를 봤는데 다리 스트레칭으로 바꾼 후 아침 혈당이 20포인트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셋째, 잠들기 30분 전에 호흡 명상.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며 혈당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정도로 간단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곧 생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은 시간의 간식은 피하세요. 밤 9시 이후의 음식은 인슐린 반응을 왜곡시켜 수면 중에도 혈당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물 한 컵으로 대체하세요. 공복감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며칠만 루틴을 유지하면 금세 적응됩니다. 결국 저녁 루틴은 하루를 닫는 혈당 조절 장치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내일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약보다 강력한 자기 관리의 리듬이 바로 이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식후뿐 아니라 하루 전체 리듬의 균형이 왜 혈당 안정의 핵심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구조가 혈당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죠. 혈당은 식사 한 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전체 리듬, 즉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느냐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인슐린의 분비 주기도 흔들리고 간의 포도당 방출도 불규칙해집니다. 우리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같은 시간에 음식을 받을 때 가장 안정적인 대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이 기본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밤늦게 식사하고 잠을 자도 깊지 않으며 아침은 서둘러 지나가죠. 특히 60세 이후엔 이런 리듬의 불규칙성이 혈당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늘 분비되어 식사와 상관없이 혈당이 오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게 좋다고 믿었죠. 그 결과 혈당은 하루는 95, 다음 날은 160으로 들쑥날쑥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바꾸자 단 2주 만에 혈당 변동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리듬이 바로 약이 된 셈입니다. 몸의 생체 시계는 단순히 수면과 각성의 문제를 넘어 인슐린 분비, 간의 포도당 생산, 심지어 소화 효소의 분비 타이밍까지 조절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면 식사 활동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리듬이 안정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그들의 하루는 급하지 않고 몸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혈당도 잔잔히 흐르죠. 당신의 혈당이 불안정하다면 약보다 먼저 하루 리듬을 점검하세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먹고 언제 움직이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혈당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식후 5분의 선택이 평생의 혈관을 지키는 이유를 정리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식사 후에 단 몇 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요. 식사량보다 중요한 것은 식후의 자세와 리듬,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을 자극하고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5분을 일어나 보내는 것만으로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움직임은 약보다 부드럽고 꾸준함은 어떤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대로 바꿨더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의 혈당은 30포인트 내려갔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던 시간을 대신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혈관을 지키고 피로를 덜어주며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식후 5분의 움직임, 저녁에 한 컵의 물, 일정한 리듬, 이것들이 모여 평생의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그 5분을 바꿔보세요. 몸은 당신의 변화를 기억하고 곧 눈에 띄는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